자, 오늘은 수량 및 실험 차원 해석을 두 번째 파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3시간 동안은 유체학적 리뷰를 했고,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차원 해석을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 차원 해석 저번 시간은 주로 단위라든지 그 다음에 차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개념을 좀 더 정확히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거기서 주요한 3개의 차원이 있다. 이 기저물리량으로 구성된 3개의 차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결시켜서 바로 이 차원 해석을 레일레이 방법에 의한 일반적인 시스템에서의 차원 해석을 먼저 배우고요. 그러니까 레일레이 방식은 조금 랜덤하게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버킹엄 파이 디어럼은 우리가 좀 순서대로 이 차원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오늘 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유체 방정식에서 차원 해석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대로 요 유체 방정식 차원 해석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종류껏 물리량들이 포함될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어떤 함수 f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수리 사상을 표현하는 그냥 공식이에요. 우리가 정확하게 아직은 어떤 공식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뭐 연속 방정식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 방정식이 될 수도 있고 에너지 방정식이 될 수도 있고 그 외에 다른 종류의 방정식도 될 수 있는데 그거를 표현하는 수리 사상을 우리가 F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래서 이 F는 결국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컴포넌트, 여러 가지 힘 그런 것들에 의해서 정의가 될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뭐 이 F라는 애는 결국 이 F라는 애는, 이 F라는 놈은 결국은 여기서 보시듯이 다양한 종류, D 있고, V 있고, 로 있고, L 있고, 델타 P 플러스 감마 H, 뭐 뮤도 있고, 표면 정력도 있고, 일라스티시티도 있고, 높이도 있고, 그다음에 뭐 다른 S도 있고, R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뭐 여러분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로 아마 표현이 될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뭐가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런 변수들이 들어가서 이 공식에 들어가서 전체 수리 시스템을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부터 잘 변수를 보게 되면 이 D는 뭘까요? 보통 다이아메타를 우리가 D라고 그러죠. 뎁스 아니면 다이아메타를. 그래서 이것을 뭐 깊이라고 뎁스라고 합시다. 그래서 깊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V, 두 번째 거는 속도죠. 그 다음에 로는 density가 될 거고 밀도가 될 거고요. L는 길이, 어떤 사상의 길이가 될 거고요. 세 번째 거는 압력차, 그죠? 혹은 수주차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점성이라고 얘기하고요. 요거는 서페스 표면 장력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elasticity 뭐 이런 것들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럼 뭐 어떤 변수를 우리가 차원 해석을 위해서 사용할까? 차원 해석은 결국은 뭐냐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전체적인 우리가 여기서 나와 있는 뭐 16개면 16개, 20개면 20개 다양한 변수 중에서 다 가지고 풀면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20개가 있고 지금 현재 이 D와 V를 비교할 수 있나요? 어떤 공식을 간단하게 만들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수가 줄어들면 되겠죠. 10가지 그 변수가 있는데 우리가 변수를 뭐 2-3개로 줄일 수 있다면 아마 문제를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걸 해주는 게 사실은 차원 해석인데 왜 차원 해석이 그게 가능하냐? D와 V를 지금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D와 V를 각각 나타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걸 줄여주는 방법입니다. 그게 바로 차원 해석인데 그렇다면 뭐냐면 우리가 이런 다양한 변수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변수를 찾아서 걔랑 유사한 거. 즉 예를 들어서 L은 어때요? D와 L은 같은 길이죠. 같은 길이다 보니까 나눠주면 D와 L을 항상 그냥 그대로 갖고 다녀도 되겠죠. 비율대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차원 해석을 하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서 기저 물리량을 먼저 찾아봅시다. 기저로 사용되는. 우리가 여기서 차원 해석에는 반복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길이가 될 거고요. 그때도 말했지만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길이. 그 다음에 중량, 그죠? 매스가 되고 질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시간. 이 3가지가 아마 기저 물리량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그것들을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많은 것들 중에서 길이는 있겠죠. L도 있고 D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은 아직 안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 매스는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앞에 있는 수리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변수로 구성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모든 시스템은 제가 이런 베리어블로 세 가지 종류의 베리어블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처음이 기하학적 매개 변수, 두 번째는 운동학적 매개 변수, 세 번째는 동력학적 매개 변수가 있으면 여기서 찾아내면 되겠죠. 근데 기하학적 매개 변수가 표현하는 건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아무거나 찾으면 되겠죠. 길이에 해당하는 걸. 그 다음에 운동학적 매개 변수는 뭐냐? 운동학적 매개 변수가 나왔죠. 운동학적 매개 변수와 기하학적 매개 변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 그랬어요?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 이퀘이션에서 보면, 이 f라는 함수에서 보면 사실은 시간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여기다가 보면 운동학적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운동학적 매개 변수와 기하학적 매개 변수를 이용하면 우리가 시간을 추산해 볼 수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v 같은 놈. v는 속도분의 시간이죠. 그죠? 속도분의 시간이니까 얘를 길이로 나눠주게 되면 우리가 시간의 어떤 차원을 갖는 함수를 만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동력학적 매개 변수. 여기에 정확하게 매스는 없죠. 여기 질량은 없습니다. 질량이 없는 대신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동력학적 매개 변수와 기하학적 매개 변수를 사용을 해서 매스를 추산해 볼 수 있죠. 걔가 뭐예요? 동력학적 매개 변수 여기서 딱 나와 있는 게 밀도죠. 그러니까 이 밀도를 기하학적 매개 변수 이내로 나눠주면 길이에 곱해주면 되겠죠. 이 경우에는 곱해주게 되면 우리가 매스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간과 질량을 바로 이 기하학적 매개 변수인 d로 찾고요. 그다음 운동학적 매개 변수 v를 이용해서 v의 차원이 LT니까 이렇게 LT-1승이죠. 얘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되고요. 기하학적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dv로, 즉 깊이와 속도와 밀도가 각각 기하학적, 운동학적, 동력학적 매개 변수를 확인했죠. 그 다음에 시간과 질량은 요 v와 r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위 세 개의 이 함수 f라는 시스템을 표현하는 모든 변수들은 요 세 개의 반복 변수 혹은 독립 변수 얘네들을 이용해서 무차원화시킬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스템에서 열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포함하지 않았어요. 열은 없죠, 앞에서.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열 빼고 다 빼고 나면 남아있는 애들은 어떤 형식이든 뭐예요? 우리가 유도된 물리량이죠. 유도된 물리량이니까 걔네들은 기저 물리량을 전부 다 구성되어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무차원화 시킬 수 있겠죠. 아직까지 여기에 몇 승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뭐예요? L이라는 애를 무차원화 시킨 거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반복 변수를 잡았으니까 L을 무차원화 시키는데 D도 필요할 거고 V도 필요할 거고 R도 필요할 겁니다. 물론 이제 간단하게 L을 무차원화 시킬 때는 A가 1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B1, C1은 제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거는 뭐냐면 요 프레셔, 수두차를 무차원화 시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잘 모르겠지만 얘 차원이 지금 현재 모르겠지만 얘네들을 이용해서 분명히 얘를 무차원화 시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점성도, 동정선 개수도 우리가 얘네들을 이용해서 무차원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감마라는 비중도 무차원화 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무차원화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원식의 개수가 총 몇 개였냐면 n개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3개의 반복 변수를 찾았으니까 최종적으로 나타낸 얘 무차원화 시키고 3개가 사라졌죠. dv로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다 여기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뭘 확인할 수 있냐면 우리가 애초에 n개의 변수가 있었지만 지금 3개의 변수를 없앨 수 있다는 거죠. 즉 이제는 어떻게 돼요? 3개가 줄었구나. 적어도 3개는 안 풀어도 되는구나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장점은 뭐가 있겠어요? 이제 얘네들이 전부 다 개별적으로 다 무차원화됐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비교할 수 있는 거죠. 얘네들이 이제 비교할 수 있어. 얘가 만이고 얘가 1이면 얘는 어떻게 보면 이 시스템을 표현하는 데서 무시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첫 번째 변수는 무차원이죠. 그죠? 무차원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당연히 이건 여러분 뻔히 그냥 직감적으로 알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식으로 써본다면 얘네들의 차원은 m도 0차여야 되고 l도 0차여야 되고 t도 0차여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좌우변에 어떻게 돼야 돼요? 차원의 균질성이 있어야 되죠. 균일성이, 허머지니어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얘네들이 좌우변에 차원이 동일해야 되니까 얘네들 어떻게 되냐면 D 대신은 D는 뭐예요? 차원이 L이었죠. 그래서 A1이 되고요. 그 다음 V는 LT-1승이죠. 거기다가 B1이 되고요. 그 다음 로는 ML-3승이죠. 그래서 C1이 들어가고 L이 됐습니다. 그럼 전부 다 얘네들을 무차원화 시키면, 정리를 하게 되면 매스는 총 C의 원승이 되고요. L은 여기 A1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B1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C1 있고요.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고요. T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B1이 됩니다. 얘네들이 다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다 0이 돼야 된다는 얘기니까, 자, 즉 왼쪽 좌항과 우항이 동일한 차원을 가져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면 C1은 제로여야 되고 B1은 제로여야 되고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A1은 1이라는 걸 알아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D는 그러니까 1승이 되면 되는 거죠. D의 1승이 되면 되죠. 자, 그럼 두 번째 걸 한번 두 번째 항의 무차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얘의 차원을 알아야 되겠네요. 얘의 차원은 뭐죠? 무슨 차원을 가질까요? 뭐 간단하게 따지면 얘는 뭐와 차원이 동일해야 된다고요? 압력과 동일하죠? 압력이죠, 얘는. 압력 차니까. 압력과 동일. 압력은 뭐예요? force per unit area. 그죠?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의 힘이죠. 단위 면적당의 힘이고 우리 이미 force의 단위를 알죠. force의 단위를 아니까 force의 단위는 결국은 정리를 하게 되면 총 프레셔의 차원은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이용해서 아까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의 차원이 MLT-2승이었죠. 그래서 쭉 정리하게 되면 A2는 어떻게 돼요? length 아까 똑같이 LT-1승의 B2 그 다음에 로의 ML-3승의 C2승. 그렇죠? 여기다가 어떻게 돼요? 얘의 차원에 마이너스 1승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얘네들 쭉 정리하다 보니까 왼쪽은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오른쪽 항 보면 무차원과 동일해야 되죠. 그래서 M의 0승, L의 0승, T의 0승과 동일해야 되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왼편 좌항을 쭉 정리해 주게 되면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C2가 1이어야 되고 그다음 얘네들이 제로여야 되고 그다음에 얘가 B2가 2여야 되겠네요. 그래서 C1이 1, B2가 2, A2가 0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된 것을 어떻게 해봐요? 여기다 넣어볼까요? 여기다 넣게 되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보면 여기다 0승, 그죠? A2는 0이었고요. 위에는 2승이 들어가야 되고요. 로 위에는 1승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정리하니까 0승이라는 건 1이라는 얘기죠. 1이니까 안 보이고요. 로 V 스퀘어에 델타 P 플러스 감마 H면 무차원수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제가 갖고 있던 모든 변수를 다 무차원화 시켜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조심할 건 F는 무슨 차원이에요? F는 무슨 차원? F의 차원. 각 변수는 지금 각 변수는 전부 다 무차원이에요. F도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요? 무차원이 돼야 돼요. 차원이 하나도 안 들어갔으니까 무차원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표현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모든 변수가 무차원이었으니까 식에서 차원의 균일성 때문에 무차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요게 이제 자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세 개 날라갔고요. 이 힘들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아까도 말했지만 요거랑 이제 비교할 수 있죠. 비교할 수 있으니까 얘가 큰지 이제 비교해서 너무 작은 놈은 없애주고 매우 큰 놈들만 모아서 우리가 이 시스템을 이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이케이션을 해보면 분자를 잘 보십시오. 요 이케이션을 보면 분자를 해당하는 애들은 뭐예요? 응력이죠. 단위 면적당의 힘, 그죠? 단위 면적당 미치는 힘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얘 보면 가장 단순한 애가 얘가 뭐냐면 단위 면적당 힘이잖아요, 그렇죠? 프레셔니까 동일한 그 단위를 갖고 있겠죠. 얘네도 단위 면적당 힘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제 뭐 스트레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특히 얘는 어떤 스트레스예요? 뭐 노멀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노멀 스트레스. 얘네도 스트레스고 얘네도 스트레스고 얘네도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죠. 얘네들은 우리가 그냥 손쉽게 관성력, 이너셔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운동량의 플럭스니까. 그렇죠? 운동량의 어떻게 플럭스예요? 운동량은 뭐예요? 운동량은 MV죠, 사실은. MV인데 단위 부피당의 운동량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로 V가 되죠. 그 로 V의 플럭스, 그 유출량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것의 유출량을 원하고 싶으면 어떤 것에다가 속도를 곱해주면 그 유출량이 되죠. 플럭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로 V 곱하기 V가 되는 거죠. 로 V 곱하기 V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로 V는 운동량이고요. 그 다음에 V는 유출량이 되니까, V를 곱해주면 유출량이 되니까 얘네들은 전체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그런 관성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밑에는 뭐가 돼요? 프레셔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얘는 관성력, 얘는 뭐예요? 아, 점성이 들어갔으니까 점성력이겠구나. 그죠? 점성력이겠구나 라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얘도 관성력이고 밑에는 뭐야? 중력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감마가 뭐였죠? 감마가 비중이었죠. 그러니까 GH를 우리가 로지를 우리가 감마라고 했으니까 요게 결국은 중력이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얘는 뭐야? 표면장력이죠. 표면장력과 관성력의 비. 즉 개별 하나하나가 전부 다 뭐냐면 무차원과 요 관성력과 어떤 힘들의 비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관성력은 이미 고정시켜놨죠. 우리가 관성력은 고정시켜놨으니까 관성력 때보다 얘가 크거나 어떤 건 작거나 이렇게 다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정리가 됐습니다. 자, 첫 번째를 한번 볼까요? 그럼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5개만 골라냈는데 이 5개에 있는 숫자를 한번 우리가 리뷰를 해보도록 합시다. 리뷰까지는 필요 없고 리뷰까지 필요 없고 이걸 뭐라고 하는지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관성력과 압력을 비교했어요. 압력은 결국 잘 보시면 이거 뒤집어 버렸습니다. 편하게 2분의 1을 넣어줬어요. 2분의 1을 넣어줬어요. 자, 그럼 뭐냐면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압력의 차 혹은 수도 손실이라고 그러죠. 수도 손실. 수도 손실이라는 무슨 얘기야? 에너지가 손실된 양이죠. 에너지가 손실된. 즉, 이건 뭐예요? 관성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써놓으니까 더 편하죠. 운동 에너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운동 에너지. 즉, 유체가 운동 에너지 중에서 손실되는 양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무차원수를 볼 때 그냥 무차원수를 머릿속에다 그냥 외우지 마시고 얘네들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자꾸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즉 운동 에너지가 있을 때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를 손실시킨다. 뭐에 의해서? 압축에 의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막 달려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앞에서 사람들이 쭉 있죠. 같이 막 달려가고 있다 앞에서부터 이 운동 에너지가 있을 거예요. 운동 에너지가 있는데 앞에 사람이 딱 서버리면 어떻게 돼요?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긴 하죠. 줄어들는데 나는 계속 어떻게 돼요? 조금 뛰어가긴 하는데 결국은 최종적으로 정지를 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압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감소되는 속도, 감소되는 양, 그것을 우리가 운동량 손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양들, 얘는 이게 섰다가 다시 뛰는 거죠. 섰다가 다시 뛰면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이 쫙 달리다가 섰다가 다시 뛰면 이 사람은 쓴 것밖에 없는데 똑같은 운동 에너지를 계속 나갈 거예요. 근데 뒤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압축이 되죠. 뒤에 쫓아오는 사람은 쭉 압축이 되는 그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더 잃게 돼요. 그런 비슷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범퍼 같은 것, 그러니까 압축 뭐라 그러죠? 범퍼가 아니라 뭐라 그러지? 이제 그 스프링 같은데 유압식 스프링 같은 게 있죠. 압축을 이용해서 뭐예요? 계속 에너지를 분산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죠. 뭐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바로 이 오일러 넘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캐비테이션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요것들을 사용을 하고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캐비테이션 수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그냥 프레셔로 나타냈으니까 프레셔 코에피션트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두 번째 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도 뭐예요? 이건 너무나 유명한 여러분들 유체역학에서 배우는 레이놀즈 수죠. 왜 레이놀즈 수냐? 이게 로 V 스퀘어고요. 뉴 VD가 있으니까 VV 캔슬아웃 시켜주고
dv over new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 표현하든가. 이건 동정석 계수로 표현한 거고 이거는 운동학적 계수를 사용해서 점성 계수를 사용해서 표현한 것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수, 레이놀즈 수도 그냥 레이놀즈 이게 뭐 터뷸런스가 난리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그런 종류의 수가 아니라 뭘 비교한 거예요? 관성력과 점성을 비교한 겁니다. 관성력과 점성. 그럼 관성력이 나타나는 건 뭐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관성력은 나가려고 그러는 거고 에너지 손실은 뭐예요? 에너지 손실시켜서 그만큼 못 나가는 거죠. 앞에서 그 오일러 수는. 이 숫자도 잘 보시면 관성력이 있고요. 하나는 뮤는 뭐야? 결국 점성은 뭐야? 운동 에너지를 뭐라 그랬어요? 사실은 운동량을 그러니까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변형시킬 때 점점 더 많이 힘이 들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비스코시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처럼 결국 점성력은 뭐냐면 얘네가 운동하지 못하게 하는 힘입니다. 그죠? 못하게 하는 힘이죠. 즉 잘 보시면 얘는 나아가려고 하는 힘, 얘는 거기에 머물게 하는 힘. 그것들의 비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드 넘버 다음에 나온 것도 뭐냐면 프로드 넘버예요. 프로드 넘버인데 뭐냐면 프로드 넘버는 로우 V 스퀘어 제곱인데 여기서 약간의 제가 점프를 했지만 로우 V 스퀘어에서 앞에서 식을 보면 로우 V 스퀘어에서 일단 스퀘어 루트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기서 로우랑 감마에서 G만 살아남겠죠. 캔슬 아웃 되고 여기서 그래비테이셔널만 남고 스퀘어 루트를 취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프로드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로드수. 자, 프로드수를 다시 해석을 해보면 원래 어떻게 되냐? 원래 식에서 보면 이 프로드수에서 얘는 뭐예요? 관성력이죠. 이 밑에는 뭐야? 중력이죠. 즉 관성력은 앞으로 나가려고 그러는 거고 요 감마 H 중력은 뭐예요? 아래로 잡아놓으려고 하는 거죠. 즉 한 놈은 나가려고 그러고 한 놈은 안 나가게 하는 그거를 비교해 준 게 프로드수죠. 자, 그래서 뭐 중력에 의한 안정성과 관성에 의한 불안정성을 비교하는 수가 사실 프로드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웨버 넘버예요. 웨버 넘버는 많이 쓰지 않지만 이게 뭐 공기방울을 표현하거나 기름방울을 표현하거나 이럴 때 이제 사용하는 것이 웨버 넘버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뭐냐면 서페이스 텐션이 얘네들의 나가려는 힘, 깨지려고 하는 힘을 방어하는 그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웨버 넘버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고요. 마하 넘버도 이제 이건 압축이 더 중요한 거죠. 일레스틱 압력, 그러니까 비정상 상태가 되는 그런 수를 비교해주는 수를 마하 넘버랍니다. 압축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소리와의 속도를 비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약간 성질이 프로드 수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형태도 비슷하게 생겼죠. 입실론 오버 로냐 아니면 스퀘어 루트 GD냐. 요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인포메이션이 그 중력에 의해서 나가는 인포메이션의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건 소리의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의 차이가 있지만 실제로 마하 넘버와 이 프로드 수는 굉장히 유사한 성격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프로드 수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리학에서 배우시면 우리는 프로드 수를 쓰죠. 근데 뭐냐면 그 항공역학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마하수를 많이 쓰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마하 넘버 뭐그 초음속의 몇 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이제 마하 넘버인데 요거와 이 프로드 넘버는 동일한 어떤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거 잘 정리를 다시 해보면 무슨 얘기예요? 무차원수는 대부분, 특히 여러분들이 아는 무차원수는 뭐 더 많은 무차원수가 존재해서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무차원수의 구조는 불안정하게 하려는 움직이는 힘, 즉 이너셔 같은 애들. 그 다음에 시스템을 좀 그 상태로 유지하려고 그러는 애들, 변화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힘, 누가 더 지배적이냐라는 거를 보여주는 구조로 갖고 있다 보시면 되죠. 앞에서 프로드 넘버도 그랬고, 그러니까 오일러 넘버도 그랬고, 웨버 넘버도 마찬가지고요. 레이놀즈 넘버가 가장 대표적인 거죠. 무차원수라는 결국은 시스템을 운동하게 하는 힘 혹은 에너지와 시스템을 안정하게 하는 힘 혹은 에너지의 어떤 비율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무차원수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앞에 것들을 쭉 다시 넘어가서 이 앞에 것들을 비교하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얘네 자체 비교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 둘이 비교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얘가 별로 안 주면 다 없애고 한 두세 개 정도의 무차원수로 시스템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차원 해석을 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이제 차원 해석을 적용하는 거는 이 앞에서 우리가 배운 거를 우리가 레일레이 메소드라고 하는데, 이 레일레이 메소드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뭔가 뚜렷한 이런 플로우가 없죠. 그래서 버킹엄 파이 메소드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시스템을 조금 체계적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뭐 레일레이 메소드 사용해서 상관은 없습니다. 자, 어쨌든 뭐 같은 방법이긴 한데 조금 더 버킹엄 파이 메소드가 좀 적용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순서대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면, 버킹엄 파이 메소드는 이 단계로 그대로 하시면 돼요. 뭐 기본 개념은 이런 겁니다. n개의 변수를 n개의 반복 변수를 이용해서 종속 변수를 무차원화시키는 거. 즉 우리가 총 한 7개의 변수가 있다고 치는데 그 중에 매스, 그러니까 질량, 그 다음에 길이, 시간의 변수가 존재하는, 어느 경우는 동력학적인 문제면 우리가 반복 변수가 3개겠죠. 동력학적인 문제라는 얘기는 뭐예요? 매스를, 질량을 포함하는 문제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운동학적 문제다 그러면 매스는 빠지는 거죠. 매스는 빠지고 길이와 시간의 문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2개가 되겠죠. 반복 변수가. 우리가 이제 열이나 뭐 그런 것들은 포함하지 않았으니까요. 자, 그럼 n개의 변수를 m개의 반복 변수, 즉 예를 들어서 동력학적 문제라고 치면 7개의 변수를 3개의 반복 변수, 즉 그러면 뭐가 남아요? 3개의 반복 변수 쓰고 나면 4개의 변수가 남죠. 이 4개의 변수를 무차원화 시켜주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죠. 뭐 대부분 반복 변수는 보통 수리 시스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 많아야 3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질량, 길이, 시간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은 얘네들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n개의 변수가 a1 이렇게 되고 이 중 1개의 종속 변수가 나머지가 독립 변수라면 보통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요. 얘가 안으로 들어가서 얘가 제로여도 상관은 없어요. 어떤 것이 나와도 상관은 없고요. 단 이렇게 뭐 기본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적용시켜주는 순서를 보면요. 먼저 중요한 변수가 무엇인지, 시스템에서 내가 풀어야 될 시스템, 내가 이해해야 될 시스템에서 중요한 변수가 뭔지 몇 개인지를 그냥 세시면 됩니다. 몇 개인지.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게 동력학적 문제냐 아니면 운동력학적 문제냐 그렇게 찾아서 독립 변수 혹은 반복 변수가 몇 개인지를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러고 나면 예를 들어 동력학적 문제가 m=3다. 뭐 이거 말씀드렸고요. 이것을 적용시켜서 그 다음에 이제 반복 변수를 결정했으면 뭐 첫 번째 반복 변수는 당연히 어떻게 찾으면 돼요? 기하학적 변수 중에 찾으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운동학적 변수를 찾으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반복 변수는 뭐를 찾으면 돼요? 동력학적 변수로 질량을 포함한 놈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하학적이 뭐냐, 운동학적이 뭐냐, 동력학적인 것이 무엇이냐만 정확하게 머리에 컨셉을 가지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금방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 무차원수가는 결국 몇 개가 나오냐? 남아있는 그죠? 종속 변수의 개수가 되는 거죠. 4개면 4개, 3개면 3개, 5개면 5개. 그렇죠? 얘네들을 각기 이제 무차원시키면 됩니다. 그것을 한번 연습을 해보면, 여기서 또 많이 이제 저게 깨졌는데, 버킹엄 파이 메소드를 이용해서 지름이 d고 조도가 e고 밀도가 r고요. 동력학적 점성계수가 μ. 여기다 제가 써드리면 밀도는 r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동력학적 점성계수는 μ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유체가 v의 속도로 흐르고 있고 전달 능력은 보통 타우로 나타낸다 그랬죠? 이렇게 3개로 표현했을 때 얘네들을 각기 이제 무차원화 시키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총 변수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총 변수의 개수는 앞에서 들어가서 쳐보시면 되죠. d 있죠? 이 엡실론인데 2죠. 그 다음에 밀도가 로 있죠. 점성 있죠. v 속도 있죠. 전달 능력 있죠. 총 6개의 변수가 우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개의 변수가, 즉 n=6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반복 변수는 뭐예요? 반복 변수, 독립 변수의 개수는 뭔가요? 여기서 아까도 나왔지만 로가 나왔죠. 이건 뭐예요? 이게 동력학적 변수였죠. 즉 이 문제는 동력학적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독립 변수가 몇 개 있다? 3개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3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밀도와 응력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니까 동력학적 문제 m=3가 되고요. 자, 힘을 그러면 최종 무차원화된 거는 몇 개? 이제 종속 변수 몇 개 있는 거예요? 3개 있는 거죠.
세 개 있는 거죠. 자, 세 개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복 변수를 어떻게 선택하냐? 이미 어느 정도 얘기가 됐지만 첫 번째 우리가 나와 있는 것 중에 기하학적 변수를 찾으라 그랬죠. 기하학적 변수 앞에 가보면 D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D를 첫 번째 변수로 찾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운동학적 변수를 찾으면 된다 그랬죠. 운동학적 변수에는 시간 텀이 들어가 있는 가장 편한 놈이 누구예요? 속도죠. 그러니까 V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력학적 변수를 사용한다면 걔는 뭐가 있죠? 로가 있었죠. 이거 깨진 것이 밀도인데 이 밀도를 포함하는 텀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매스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V를 알면 V를 D over V, 즉 D를 V로 나눠주면 얘네의 차원은 뭐가 되죠? 시간이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간이나 이런 차원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애들만 3개 남았죠. 3개가 이제 반복 변수로 쓰일 거고 3개가 무차원화가 될 거예요. 뭐가 될 거냐면은 이제 뭐 전달능력, 그죠? 전달능력, 점성, 뭐 이런 애들이 이제 무차원화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가장 먼저 뭘 할 거냐면 이 전달능력부터 무차원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달능력 얘를 무차원화 시킨다면 우리가 이미 이 전달능력의 단위는 너무 잘 알죠? 뭐였어요? 압력과 동일하다, 그죠? 단위 면적당 힘이다. 힘에서 힘을 F는 MA이고 MA를 면적으로 나눠주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차원이 어떻게 돼요? 이 파이1 얘가 어떤 변수가 될지 모르지만 얘네들은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지만 무조건 차원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M의 연승, L의 연승, T의 연승이 오른편은 어떻게 되냐? 첫 번째는 길이, 두 번째는 LT-1승, 그죠? 그 다음에 로는 ML-3승, 그죠? 타우는 ML-1승, T의 2승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다 각기 A1, B1, C1, -1을 한 다음에 길이는 길이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질량은 질량대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질량에 대해서는 C1이 1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길이의 시간이죠. 시간이니까 T 얘 모으고 얘랑 둘이 합친 거죠. 요게 뭐예요? -B1, 요게 플러스 2인가 보죠. 그래서 플러스 2에서 B1이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길이는 이렇게 표현이 돼서 A1은 제로가 되죠. 그렇죠? 그렇게 정리하게 돼서 얘네들을 다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여기다 넣어줘야 되죠. 다시 넣어주게 되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파이1은 V제곱 로 타우 -1승. 그래서 타우가 밑으로 가고 로 V제곱 위로 올라가고. 아까 동일한 형태가 됐네요. 로 V제곱이 뭐예요? 이거는 관성력이고 얘는 뭐예요? 전달능력이죠. 그렇죠? 그거의 힘의 비율을 나타내는 무차원수가 된 겁니다. 자, 두 번째 거 뭘 할 거냐면 조도를 해봤어요. 엡실론이라고도 하고요, 2라고도 하는데 얘는 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조도는 이제 어떤 그 판의 거칠기 이런 것들 우리가 조도라고 그러는데 조도는 뭐냐, 그러니까 이 거칠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거칠기가 얘네들 꺼끌꺼끌하는 어떤 나온 애들이 얼마만큼 높이 나왔느냐가 결국 거칠기가 되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그냥 길이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길이로 표현되고 같은 방식, 아파와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이쪽 왼쪽은 이렇게 무차원화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오른쪽은 얘 길이 마찬가지로 다 들어왔죠. 얘만 L-1승 해주면 되죠. 그래서 길이는 길이대로 질량은 질량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길이는 길이대로 정리해봤더니 C1은 제로고 B1은 제로고 A2는 1이니까 이렇게 계산된 것들 여기다 집어넣어줘야 되겠죠. 집어넣어줬으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남는 놈은 A2만 1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라지죠. 그래서 D over E 혹은 E over D로 표현되는 거죠. 그렇죠? 자, 요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중에 관을 보시면 관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치면 이 관에 물이 흘러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 관에 물이 흘러갈 때 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관의 크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관의 크기가 중요해요. 그게 다이아메터가 될 수가 있고요. 이는 뭐야? 이 관의 크기가 흘러갈 때 여기가 얼마만큼 부식돼서 녹이 많으냐 아니면 매끈매끈하냐에 따라서 이 물이 잘 흘러가느냐 못 흘러가느냐를 결정할 수 있죠. 그 비율을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반복 변수, 이제 점성계수, 동점성 계수를 이제 무차원화 시켜볼 거예요. 예상되는 결과는 뻔하죠. 동점성 계수를 무차원화 시키면 뭐가 나오겠어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동점선 개수를 무차원화시키면 그냥 레이놀즈 수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파이 3, 요 얘는 차원이 없고요. 그다음 오른쪽 애들은 여기 앞에서 반복적으로 나왔으니까 그대로 들어가면 되고 뮤는 뭐예요? 점선 개수니까 점선 개수 딱 까먹었어요. 점선 개수의 점선 개수의 저건 어떻게 되죠? 단위는 까먹으셨죠? 까먹으셨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과거의 공식을 떠올려 주면 되죠. 여러분 이 점선 개수가 들어가 있는 공식 가장 대표적인 공식이 뭐가 있어요? 타우죠, 타우. 그렇죠? 타우는 뭐예요? 뮤 곱하기 dv dx dg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자, 그럼 얘는 뭐예요? 단위가 force per unit area였죠. 그죠? 그 다음에 포스는 간단하게 뭐냐면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MA니까 mass, length, t의 마이너스 2승. 그죠?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오른쪽은 뮤는 모르지만 얘는 뭐냐면 length예요. 그 다음에 length per time이죠. 얘는 뭐야? length죠. 그러니까 length 없어지고 얘는 t 단위의 얘 차원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죠. 그 왼쪽 탕을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왼쪽 탕을 정리해주면 n l-1승 t-2승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얘는 t 곱하기 뮤의 차원이 되죠. 자, 여기서 어떻게 돼요? t가 여기 t-1승이죠. t-1승이니까 여기서 캔슬 아웃 돼서 남는 것은 얘는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2승이 되죠. t-2승. 죄송합니다. 이거 마이너스 1승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돼서 이게 동점선 개수의 차원이 되는 거죠. 차원을 한번 유도하면 뭐가 좋아요? 단위도 알 수 있죠. 가끔 여러분 단위 헷갈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공식들. 바로 그 방정식의 차원의 균질성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 한번 잊어버린 그런 단위들을 유도해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 L-1승, T-1승 그거를 저기다 집어넣은 거죠. 여기서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정리를 해보게 되면 C3는 1이고 B3는 1이고 역시 A3도 1이 돼서 다 집어넣어졌어요. 다 집어넣어서 정리해봤더니 로 VD 그대로 살아남고 뮤는 밑으로 가서 이렇게 표현되죠. 이게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던 레이놀즈 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앞에 있는 무차원수를 모두 모으면 사실은 파이 1, 파이 2, 파이 3가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여기가 하나는 입실론 오버 T가 될 거고요. 하나는 앞에서 배웠던 요 숫자 타워 오브 로 V 스퀘어가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레이놀즈 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혹은 그냥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파이 1을 앞으로 내보내도 되고요.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앞에서 구한 걸로 그대로 다시 표현하면은 응력, 그쵸? 무차원에도 응력을 집어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얘는 무슨 얘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관계냐? 나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관에 흘러가는 전달 능력을 계산하고 싶으면 얘랑 얘를 알면 되는구나. 나머지는 몰라도 내가 분명히 전달 능력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면 돼요? 요 파이1이라는 함수를 찾아내면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어떤 방식으로 찾아내요? 수치 해석을 하던가 아니면 실험실에서 실험을 반복적으로 해서 요거네들을 계속 바꿔주는 거죠. 바꿔주면서 요 관계를 찾는 거죠. 요즘은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빅데이터가 다른 건 아니고 이렇게 데이터 3개가 있으면 데이터 3개의 관계를 찾는 게 빅데이터예요. 그걸 어떤 방식으로 찾느냐? 과거에 많이 쓰는 방식은 뭐였어요? 그냥 리그레션 같은 거 사용했죠. 회귀 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고 최근에는 그거를 다른 알고리즘에 집어넣어서 좀 찾아내는 그런 패턴을 찾아내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결국은 그런 방식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거는 엄청나게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빅데이터 같은 거 안 해도 회귀 분석으로 해도 실험 자료로 충분히 이 관계를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이렇게 됐으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야? 전달 능력이죠. 전달 능력이니까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해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D와 E가 있고 레이놀즈가 있으면 타운 이 정도 될 것이다. 그다음 거기다 로브 스퀘어만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하나의 예제고요. 또 다른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프로펠러의 효율을 에이타라고 하고요. 이 프로펠러의 지름을 D와 밀도 Rho와 동력각적 점성 μ와 유체가 Q인 양만큼 흘릴 때 프로펠 각속도 오메가2라고 하면은 이때 효율을 나타내는 무차원에서 함수의 형태로 나타내라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는 거는 뭐 해야 돼요? 당연히 변수의 개수를 세야 되는 거죠. 변수의 개수는 몇 개요?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6개가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반복 혹은 독립 변수의 개수는 몇 개인가요? 밀도가 들어갔죠? 그럼 반복 변수는 3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무차원 함수 개수는 6개에서 3개를 빼준 3개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반복 변수, 독립 변수는 뭐예요? 이제 반복 변수 뭐여야 돼? 여기서. 자, 처음에 반복 변수를 찾을 때 처음에 기하학적 변수에서 찾으면 된다 그랬죠? geometric parameter. 여기서는 D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하나 또 찾을 건 뭐야? 시간. 그죠? 시간이 포함된 운동학적인 쓰면 돼요. 여기서 운동학적인 게 뭐가 있죠? 운동학적 변수가 뭐가 있을까요? 시간이 들어가 있는 항이 뭐가 있죠? Q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있죠? 각속도가 있죠? 오메가가 있죠? 근데 어느 거 선택하고 싶으세요? 오메가를 선택할까요? Q를 선택할까요? 각속도가 더 좋죠? 각속도 여러분 뭐라고 배웠어요? 각속도는 주어진 시간당 돌아가는 각도. 그게 각속도죠? 간단하게 따지면. 그 차원이 뭐예요? 각속도의 차원은? 시간의 마이너스 1승이죠. 그래서 아마 가장 표현하기 편한 게 각속도니까 우리는 이때 반복 변수, 즉 그 운동학적인 반복 변수는 각속도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메가를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선택해야 돼요? 동력학적 반복 변수를 생각한다면 걔네는 요 로가 되겠죠. 밀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사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종속 변수는 그럼 에이타 남아있고요. 에이타 솔직히 이제 전환했는데 에타를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무차원화. 무차원화 안 해도 되죠. 효율의 차원은 뭐예요? 효율의 차원은 퍼센트로 나오죠. 퍼센트는 뭐야? 퍼센트는 단위가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100개를 투입했을 때 얼마 정도가 나왔냐. 그러니까 100만큼 에너지를 투입했으면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생산했느냐 아니면 잃어먹었냐. 그게 효율이죠. 그러니까 효율은 무차원화예요. 그래서 무차원화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뒤에다 무차원화 시켰지만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사실은. 남아있는 거 뭐예요? D 있고 점성 있고요. 점성은 하면 뭐 나와? 사실 레이놀즈수 나오겠죠. 아까도 해봤지만. 그 다음 Q는 뭐냐면 유량. 얘만 해주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학습을 위해서 하나씩 해보면 처음 에타를 했어요. 그렇죠? 얘는 뭐라 그랬어요? 무차원이라고 그랬죠? 즉 무차원이니까 무차원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굳이 무차원화 시키지 않아도 되죠. 바보 같은 짓이 사실 무차원 수를 무차원화 시킨다는 건 어쨌든 좌변과 우변을 동일하게 시켜서 아까 했던 그대로 뭐예요? 매스는 이렇게 되고요. C1이 제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타임을 나타내는 건 B1도 제로가 돼야 되죠. 얘가 무차원이니까 얘네도 다 무차원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 해봐도 알죠? C1도 제로, B1도 제로, A1도 제로여야 돼요. 세 개 다 제로여야 되고 에타는 어떻게 돼요? 파이1이라는 첫 번째 종속 변수는 그냥 에타로 표현해줘도 된다. 혹은 원오브 에타로 표현해줘도 된다. 그죠? 무차원수니까 뒤집어져도 되고 안 뒤집어져도 돼요. 그 다음에 뭐냐면 두 번째 거는 점성 개수, 동전성 개수를 하게 되면 동전성 개수는 아까 보여드렸지만 여기 차원이에요. 여기 차원이니까 이 차원을 무차원화 시키려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찾아보면 C2는 1, B2는 1, A2는 2가 돼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거는 이런 형태가 되죠. 파이2는
d 스퀘어 오메가 로 오버 뮤가 되죠. 아 근데 이게 좀 틀리네. 레이놀즈수가 아니네. 레이놀즈 수죠? 왜? 요거 d 있고요. 하나는 뭐냐면 d 오메가 있는 거죠. d 오메가. d 오메가가 뭐야? d는 길이, 오메가는 타임 오버 원. 그러니까 d 오메가가 속도죠. 즉 길이 곱하기 속도 곱하기 1도가 돼서 얘도 레이놀즈 수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종속 변수 q를 해보면 q는 뭐예요? 유량이죠. 유량이라는 건 뭐야? 단위 시간당 얼마만큼 부피가 변했나? 그게 유량이죠. 그래서 이렇게 단위를 쓸 수가 있죠. 차원을. 그게 마이너스 1승 해줘갖고 얘도 역시 마찬가지 방식으로 무차원화 시키면 C3는 0, B3는 1, A3는 3가 되죠. 3이 되죠.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우리가 세 번째 종속 변수는 이렇게 오메가 D 3승 오버 Q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나타낸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최종적으로 다 모아주면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즉 효율은 이 레이놀즈 수와 유량과의 관계로 표현해 줄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얘가 결국 들어오는 에너지가 될 거고요. 얘가 뭐가 되겠어요? 레이놀즈 여기서는 점성에 의해서 사라지는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물리량을 먼저 배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단위와 차원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방정식은 단위의 균일성이 일반적으로 성립해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무차원식의 경우에는 차원에 결정되는 단위를 고려하지 않아도 뭐가 있어요? 서로 다른 물리량을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이것을 우리가 차원 해석에다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사성을 적용해서 우리가 서로 다른 사상, 즉 힘과 힘도 비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무차원에 대해서 무차원이 동일하면 이제 차원이 무차원화 됐어요. 그렇게 되면 레이놀즈 수와 어떤 그 관계만 동일하다면 이 시스템이 아무리 커도 아무리 작은 축적시켜준 작은 것가 뭐냐면 두 개가 그런 레이놀즈 수가 맞고 그 다음에 프로드 수가 맞고 무차원화된 숫자들이 거의 똑같다면 똑같은 시스템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무차원화된 수들의 관점은 또 상대적으로 어느 힘들이 더 중요한지를 표현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 말씀드렸던 거는 하나는 무차원수는 반드시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떤 경우는 무의미하게 무차원수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뭐가 있어요? 그래프를 그릴 때 그래프가 있으면 X축이 뭐예요? X축이 자, 그럼 이제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 중에서 표를 그리는 방법 중에서 표가 있습니다. 표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X축이죠? 보통 X축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 그래? Y 혹은 FX로 돼 있죠? 그쵸? 그래서 결국 이런 형태를 갖게 되는데 결국 fx는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fx는 뭐 대충 이런 거라고 칩시다. 이런 함수라고 치면 제가 말했지만 이 공식은 항상 뭐야? 차원의 균질성이 있어야 되죠. 균질성이 있으니까 얘가 무차원이면 x가 무차원이면 얘도 무차원이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 그릴 때 사실은 어떻게 그리셔야 되냐면 실험을 했어요. 요 인풋 값이 무차원이면 얘도 무차원이어야 돼요. 사실은 좀 어렵긴 한데 항상 그렇게 그리는 것이 가장 적합한 수학과 물리가 매칭되는 그림의 표현 방식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마 무차원, 차원 이런 것들과 생각을 해서 한번 연결시켜 주시면 여러분들이 자료를 정리하거나 이랬을 때 좀 더 합리적인. 그래서 좀 연관성은 있겠지만 여기는 키가 되고 여기 몸무게가 나오는 거는 썩 좋지는 않죠. 왜? 다른 차원들이 들어갔으니까. 다른 차원들이.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함수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무차원시켜서 뭐 몸무게를 뭘로 무차원화시키고 키를 뭘로 무차원화시켰을 때 비교하는 거는 맞겠지만